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 이미지에 대한 집중적인 비난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인신공격 이런 공세 양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심평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심평이라는 자에 대해서 굳이 뭐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 뭐 대통령의 멘토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 친윤 스피커라고 해야 될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심평의 페이스북을 보라고 추천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 심평의 출판 기념회에 가서 축사를 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심평이를 띄워주고 그리고 이 심평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또는 그 전부터 대통령의 멘토라는 식으로 소개되고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이 정치 경험도 없는 자가 정치 평론을 해대면서 남의 당 일에 감나라 배나라 지금은 이제 벨짓을 다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아주 그 윤석열 대통령 또는 친윤 세력의 일종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앉아 있는데 이자가 하는 얘기가 정말로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아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도태훈한 사람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듯이 정말 우리 국민들을 속여 넘기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것도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이 일종의 팀플레이를 하면서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근데 이자들은 국민들, 우리 5,100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몇 마디 말로 우리 국민들을 속여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꼴을 보고 있으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체 국민을 알기를 뭘로 아느냐? 그야말로 정말 가분개로 아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평이 뭐라 했냐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자꾸 국민의힘 당원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당원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계속 심평이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한테 정말 묻고 싶은 게 당원을 한번 읽어보기나 했느냐 남의 당 당원을 국민의힘 당원을 읽어봤으면 변호사라는 사람이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과연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한테도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자꾸 밖에서 국민의힘 당헌 여러분들 당헌이라는 거는 국민의힘의 운영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은 겁니다. 그 정당 안에서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그 최고의 규범을 놓고 자꾸 외부 인사가 그 당의 당원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앉아있는데 대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처를 하고 앉아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평이가 지금도 여방송 저방송 나가가지고 계속 원래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그 당원에 돼 있는데 싸가지 없는 한동훈이 말이야 당무 개입도 못하게 하고 지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하다가 총선에서 폭망했지 않느냐는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계속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걸 보면 이 심평의 인터뷰 그 제목 기사를 보면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이 심평의 말을 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 당연하게도 당무에 개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한동훈이 그걸 못하겠다.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배신자 한동훈을 국내임에 다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논리도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이 심평이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얘기한 걸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했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실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확실히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뭘 어디서 맨날 그렇게 듣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단순한 인터뷰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한 당원을 한동훈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과거에 총선을 치르면서도 대통령실의 그런 개입에 관해서 당무 개입이 아니냐 그래서 거부하고 자기가 당무를 독점하고 또 선거 관리를 독점을 했죠. 그런 전례에서도 보듯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당원을 보면 자당 출신 대통령에게 상당 정도의 당무 관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원을 위배하면서 자기가 당무를 독점하고 당 선거 관리를 독점을 했죠. 왜 이렇게 검사를 오래 하고 법무부 생활까지 했던 사람이 자기가 속한 당의 헌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당은 무엇이 되면 나라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정말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심평의 이력을 잠깐만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평은 뭐 서울지법 판사, 대구지법 판사, 대구카톨릭대 부교수, 법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출제위원, 경북대 법과대학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무슨 담당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이렇습니다. 그야말로 이 법률 단체, 그 다음에 법률 교육가, 그 다음에 이 법조인으로서 활동을 했던 자입니다. 평생 동안을. 그리고 지금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남의 당 당원조차 제대로 해석을 못한다 그 말은 이건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 당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게 한 3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제7조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직을 왜 겸임하지 못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과 이 정당이 분리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 정당의 헌법인 당헌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겸직금지, 겸임금지. 과거에는 대통령이 총재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당을 지배했습니다. 그 당 선거 같은 경우에도 모든 공천권을 다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정당이든 다 이렇게 당원에 명시가 되고 대통령도 그 당원일 뿐 뭐 당의 총재라거나 대표 위에 그 어떤 상위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 이런 것들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심평은 지금 언제적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1990년대 무슨 김대중 총재, 이회창 총재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의 주장에 우리가 대체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심평의 말이 맞다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심평의 말을 듣고 역시 한동훈은 배신자, 한동훈은 윤석열의 적법한 정당한 그런 권한을 갖다가 배제하려고 했고 배신을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 총선에서 폭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한민국 보수 지지층을 배신한 한동훈이다. 그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당권을 다시 쥐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한동훈에 대해서 배알도 없고 정신머리도 없는 자들이 말이야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들은 한동훈을 찍으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소리를 혼자서 계속 되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자가.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제8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1항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내의 당무에 개입하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2항 당정은 원하는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평이가 얘기한 것과 전혀 비슷하지 않은데 대통령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당무에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는 그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제74조 후보자의 지위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자,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가진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당무에 개입하거나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심평은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장이 이렇게 버젓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믿고 여기에 부안회동에서 한동훈 배신자론을 펼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한동훈 때문에 다 망했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런 사람들 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들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왜 이런 너무나도 간단한 확인 과정만 걸치면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걸 믿질 않고 왜 이런 걸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하지 않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왜 이런 심평 같은 자의 주장들을 믿고 한동훈 배신자론을 펼치고 다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동훈을 싫어할 수 있고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최소한 근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의 이런 허위 사실을 믿고 그 비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자기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믿고 산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인생의 낭비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얼마나 이 자기의 열정의 낭비입니까?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평이의 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심평이 또 뭔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은 사람 냄새가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동훈의 도회적인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 이 강남 출신의 뭐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식 패스하고 검사 생활하고 강남의 좋은 집에 사는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이 일부 일각의 그런 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반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자극하면서 한동훈은 강남 금수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한동훈은 인간미 같고, 한동훈은 말하는 게 로봇 같고, 한동훈은 AI 같고, 한동훈은 전혀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정말 위험하고, 한동훈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다. 결국에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셈 아니겠습니까? 심평이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보면 사람의 냄새가 안 나요. 너무나 치열한 논리를 개발해서 자기가 그 논리에 빠져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마치 어제 기자회견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마치 AI가 말하는 것 같은, 스타워즈의 로봇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런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이 거대 집권 여당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별 가치도 없는, 별 영향가도 없는 심평이라는 자의 그냥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한다면, 굳이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걸 언급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 주장을 갖다가 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평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분명히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고, 그 배후 세력이 자꾸 이 심평이한테 이런 의견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 거고, 심평은 이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각종 언론 매체에 등장을 해서, 더군다나 이 사람이 무슨 정치 평론할 자격 자체가 객관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나와서 지속적으로 마치 홍준표와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이 한동훈에 대해서, 차기 당권 주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국민의힘 지지층이 60%가 지지하는 그 한동훈에 대해서 이런 근거 없는 모략을 펼치고 다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근거 없는 모략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고 한동훈을 거부하고 한동훈을 반대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거짓, 허위사실, 이런 모략에 의해서 한동훈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갖고 있고 한동훈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정당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국가의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런 거짓 사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위협을 받아야 됩니까? 왜 거기에 의해서 흔들려야 됩니까? 왜 이 나라의 주권자, 또는 이 당으로 따지면 이 정당의 최종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이 왜 이런 자의 주장에 휘둘려야 됩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심평이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확인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뭔가 좀 미심쩍다 싶은 거는 무조건 의심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합니다. 요새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확인 안 하니까 심평 같은 자들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서 얼렁뚱땅 이 말로 개인적인 느낌과 감상과 소회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 넘기려고 하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 평론을 한답시고, 정치 평론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자기의 이 머리 안에서 일어난 자기의 꿈을 얘기하고, 자기의 상상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망상을 갖다가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또 이 방송 매체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이런 정치 활동,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판단, 이런 걸 하는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한테 이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오죽 사람이 없으면 이런 심평 같은 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을까. 정말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심평이 대체 그 누구와 이렇게 밀착을 하고 그 누구와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수준이 안타깝고, 그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수준도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